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가? 게임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모든 유튜브 채널 카테고리에는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먹방에도 트렌드가 존재해요. 한창 치킨 유행할 때는 치킨 먹방이 뷰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송주 블랙면. 혹시 송주 블랙면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게 먹방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송주 블랙면이란 곳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광고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한 유튜버가 매운 걸 먹는 걸 잘 먹는 유튜버가 송주 블랙면을 먹는 걸 올리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올리고 이게 뷰가 잘 나오니까 모든 먹방 유튜버가 다 송주 블랙면을 먹고 그러면서 그 브랜드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또 그리고 그 무슨 칩 챌린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저도 따라 했었어요. 게임 유튜버인데 엄청 매운 칩이 있는데 그거 먹는 챌린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저도 그걸 따라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트렌드니까. 그랬더니 진짜 뷰가 또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있으면은 그 트렌드를 자기 채널에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에도 트렌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게임 트렌드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스팀에서 좀 유명했던 게임들이에요.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그리고 항아리 게임. 이 두 가지 게임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인기가 많을 때 그냥 모든 스트리머들이 전부 다 항아리 게임만 하고 복염도 항아리 게임만 하고 그리고 이 뱀파이어 서바이버즈가 유행할 때 핵앤슬래시라는 게임인데 그냥 모든 스트리머가 다 이 게임만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고요. 모바일 게임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라이더라는 게임인데 제가 아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6개월 이상 가면 초대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게임이 6개월 이상 갔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임으로 인해서 채널 구독자가 한 30만, 40만? 늘어난 채널들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게임 하나 때문에 그런 채널들이 한 두세 개 생겼다는 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더가 또 트렌드가 된 적이 있고 의지의 여로. 요거는 제가 일부에서도 언급했던 건데 저도 이 게임에 참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슈퍼셀 게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 했지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는 이유가 이 게임이 트렌드를 탔을 때 제가 좀 늦게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늦게 진입을 했지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거를 트렌드에 진입을 했으니까 이 게임을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게임을 하면은 도저히 기존에 이걸 선진입했던 유튜버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세계 1등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세계 1등을 찍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게임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이거는 갖다 노력을 하면은 지금은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 게임에 선진입을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게임에서 또 뷰를 좀 많이 뽑았거든요. 뭐 영상 올렸다면 30만, 50만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이상 아주 달달하게 꿀을 빨았기 때문에 참 기억에 남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에도 트렌드가 있고요. 이런 트렌드를 찾는 방법이 예전에는 좀 쉬웠었어요. 혹시 그 네이버 검색 순위 아시나요? 한 분은 아신다고 하고 한 분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진 이유는 자꾸 조작도 많이 하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네이버 검색어 순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검색어 순위에 올라온 것들이 보통 트렌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강연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렌드 파악을 하려면은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 유튜버나 먹방 유튜버, 리뷰 유튜버도 마찬가지인데 그 트렌드 제목에서 보고서 그걸로 컨텐츠를 뽑으면 된다. 그래갖고 유튜버들 중에 그 네이버 검색 순위만 보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에도 트렌드가 중요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레거시 미디어가 진출하면서 이 유행이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이제 꾸준하게 시청하는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뷰가 많이 빠져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트렌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는 대박이었죠. 게임을 하면서 먹방. 이 진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제 채널에서 그 매운 거를 먹는 게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챌린지라고 치면 나올까요? 그 먹방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이고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먹방이랑 그렇게 섞었더니 뷰가 잘 나왔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 트렌드를 섞으면은 뷰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채널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게임의 트렌드. 이 트렌드라는 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은 유튜버들 중에서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 유튜버들 중에도 트렌드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 그 캐릭터 자체, 본인 자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팬층을 잘 관리하고 팬층이 단단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실제로 만든 고무차륵집을 탈출하는 공포게임,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닿으면 뒤로 가는 게임, 이런 식으로 스팀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게임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막 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도 뷰가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유튜버들은 트렌드를 본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뱀파이어즈 서바이버 말고도 몇 가지 게임이 더 있거든요. 이 우주아마라는 유튜버가 그 게임을 하니까 뷰가 잘 나오고 그걸 보고 다른 유튜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또 뷰가 잘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거를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싸이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무슨 챌린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챌린지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쇼츠나 쇼폼에서 따라서 막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올리고 그리고 아무거나 챌린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챌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챌린지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트렌드 세터가 돼서 트렌드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운빨이 좀 돼야지 되는 거라 자기 카테고리에 탑이 되면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 뭐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롱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유튜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유튜버가 유튜버를 좋아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예? 안 이상하나요? 근데 같은 게임 유튜버가 게임 유튜버를 좋아한다 이러면 좀 이상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왜냐? 정말 보고 배울 만한 점들이 많거든요. 종합게임 채널로 본인이 트렌드를 선도해가는 것이 롱런의 비결이다. 사실 이 갬블링이란 채널 말고도 이 비슷한 채널들 그리고 잘 나가던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 채널들보다 이 채널을 좀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종합게임 유튜버를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다들 종합게임 유튜버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해봐. 하면은 안 돼요. 왜냐? 한 가지 컨텐츠로 자리를 잡아서
그 컨텐츠의 팬들이나 시청자들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종합게임으로 가서 잡는다? 그거는 본인이 정말 재밌고 매력적이고 이러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게임, 한 가지 특정 카테고리에서 팬층을 모으고 성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때 종합게임 채널로 넘어가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 과정 딱 넘어가기 직전 과정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게임 채널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노력하고 요즘은 실사를 많이 찍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사를 안 찍었거든요. 왜냐면 실사 한 편 찍느니 그냥 방에서 캠 하나 켜놓고 게임하는 걸 찍으면 2편, 3편 나오는데 그러면 돈을 50만 원 벌 거를 15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을 택했는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뷰가 어떤 거는 막 잘 나왔는데 어떤 건 또 적게 나오고 이런데도 꾸준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카테고리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그러니까 먹방을 하다가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먹방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브이로그를 올린다 그러면은 분명히 뷰가 박살이 나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럼 어떨 때에 브이로그를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있다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채널이 팬층이 공고히 모이고 내가 영상을 무조건 올려도 고정뷰가 시청자들 팬층이 봐줘서 3만 5만 뷰 이상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걸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양한 컨텐츠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를 늘려가야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종합게임 채널을 하고 그냥 이것저것 올리게 되면은 난잡한 채널이 됩니다. 난잡한 채널이 되면은 그 채널은 정체성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정체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최근에 잘 된 그 채널들 몇 개 있어요. 그 채널들 보면은 다 확고하게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극이면 상황극, 그리고 그 초등학교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또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상황극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초등학교 저연령층이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상황극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딱 그 정해진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그 색깔은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잘 될 때 넘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옵치만 뷰 안 나왔네. 제가 아까 그 망게임 중에 하나 옵치 저도 저 절대 오버워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버워치 정말 많이 했고 좋아하는 게임인데 옵치 2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옵치 1은 망게임이 맞기는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옵치 1이 망게임인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뷰가 안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라이돈. 저건 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포켓몬 카드인가요? 저거? 아무튼 무슨 카드 뽑기를 했고요. 오버워치 PC게임을 했고요. 지구를 파괴할 무기를 고르세요. 이거는 아마 인디게임 같은 걸 거예요. 그 밑에 몬스터볼 피자. 요거는 이제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컨텐츠를 섞어라. 이제 게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포켓몬을 합니다. 근데 포켓몬에 관련된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방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먹히거든요. 뷰 17만 나왔죠. 왜냐면 포켓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포켓몬을 빼고 먹방만 했으면은 원래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뷰가 잘 나오기는 했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덜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요거는 저도 했던 후파. 이제 후파라고 하면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포켓몬고에 나오는 몬스터 이름이고 레인보우 프렌즈. 저는 아직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기가 많다는 거는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레인보우 프렌즈도 벌써 이렇게 손을 댔고요. 정말 빠릅니다, 보면은. 그리고 유튜브를 할 때
요거 제가 한 3년 전에 유튜브 그 컨퍼런스 비슷한 거 갔을 때 잠들님이었나 양띵님이었나가 나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유튜브 하다가 겪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유튜브는 속도가 생명인 것 같다. 만약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오늘 내가 바로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뷰가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아,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올려야겠다 해서 하루 쉬고 다음날 올렸는데 그날 이미 다른 유튜버가 그걸 올려버렸다. 그러면 그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은 또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이 몬스터 피자를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려고 했는데 올리려고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박살 나겠다. 그래서 못했던 거죠. 그냥 피자가 먹고 싶어서 또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 이 속도가 생명이다. 뭐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보다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브롤스타즈에서 버그가 있다. 그 버그 하루만 지나면은 그냥 게임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전부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그 버그가 소문 나자마자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바로 올리는 거예요. 뷰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버그, 제가 이제 닉네임이 뽀꾸잖아요. 한때 별명이 버그왕 뽀꾸였어요. 버그왕 뽀꾸. 게임에서 버그를 잘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냐. 제가 생활 패턴이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편집을 하고 올리고 그 다음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인데 그때 당시 이제 막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버그가 한창 많을 때라서 어떻게 했냐면은 책상에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버그가 있다 하면은 바로 편집해서 올리고 또 게임하다가 버그가 있다 하면 올리고 그래갖고 월뷰가 2천만이 넘어갔고 한 달에 수익이 막 4천만 원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달. 그때 정말 달달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속도가 생명일 때가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그 컨텐츠가 딱 명확하게 그리고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게임에도 존재하는 트렌드. 이제 트렌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게임 업계 분들이 보시면은 엄청 공감할 내용이라서 넣은 거기는 한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임 업계 분이 아니라면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DAU를 표현한 거거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20, 100, 1000만, 10만 접속자가 있었던 게임입니다. 평균적으로 10만에서 5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2019년에서 갑자기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게임이 뭐 업데이트를 잘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잘했을까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이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유튜버 영상을 보고 유저들이 진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DAU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6년간 하면서 유튜버가 게임을 살렸다? 아,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물론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 초반에 이제 뭐 약간 펌핑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넣고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건 도움이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게임 하나 자체를 멱살 잡고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통 유튜버들이 게임 컨텐츠를 다루면은 그 게임이 잘 돼서 게임을 다루는 거지 유튜버가 다룬다고 게임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후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대신에 이제 유튜버들이 특정 게임을 많이 하면은 그 게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지나면은 망할 게임이 유튜버들이 많이 하면은 1년 이상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명 연장을 해주는 효과는 있는데
막 게임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없거든요. 게임이 잘 되는 거는 게임사가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트렌드를 주도했어요. 유튜버 자체가. 그래갖고 게임 자체를 이렇게, 물론 게임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의 계단이 떡상을 한 거겠죠. 한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도 그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자, 트렌드 게임을 따라가는 경우, 제가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요런 점 때문이에요. 아까 무한의 계단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한의 계단으로 뷰를 뽑을 수 있는 유튜버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냐? 아까 앞에 제가 10만 명 동접속자라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잘 나갈 때 300만입니다. 그게 피크 찍었을 때가 10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300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3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게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의 게임을 따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무한의 계단을 10명이 도전을 한다? 그럼 유튜버들 중에 한두 명만 뷰가 잘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을 10명이 도전을 한다? 그럼 10명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낚시 채널을 하면서 낚시 채널로는 돈을 절대 못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돈을 벌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수익화 구조에 가서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수익화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뒷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 게임을 따라가면은 많은 그 기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트렌드 되는 게 있으면 아니면 유행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하면은 좀 채널에서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낚시 얘기를. 이제 카테고리가 작으면은 사실 채널 키우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낚시 채널을 이번에 해보면서 느낀 건데 유튜버가 이제 3부에서 수익화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뷰 수익을 올리는 거고 두 번째가 브랜디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업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홍보 마케팅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관련된 물건을 제가 직접 비즈니스화 시켜서 사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불가능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비즈니스, 본인 비즈니스 하는 방법밖에 남잖아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낚시업계에서는 조구사라고 하거든요. 그 낚시용품을 파는 곳을. 근데 낚시는 약간 의료용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홍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그러면은 저희는 뷰 수익을 노려야 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낚시하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도 좀 드물고 낚시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먹방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분의 1 정도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뷰 수익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좀 너무 마이너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은 정말 채널 힘듭니다. 채널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면은 게임 채널에 1000명이 아니라 게임 채널에 10,000명, 20,000명급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카테고리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라이브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다른 카테고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이너한 카테고리를 한다 싶으면은 제가 1부에서 얘기 드렸었죠. 마이너한 카테고리와
메이저한 그 컨텐츠를 결합해서 조금 메이저한 방향 쪽으로 끌고 가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리님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마이너한 장르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유튜브에서 아직 그게 좀 많이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일 수 있어요. 블루오션일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잘 잡기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 자동차에 막 실험을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픽업인가? 픽온인가? 그런 채널들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채널인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영감을 떠올리시면은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오늘 2부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3부에서는 수익화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참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 유튜버로 지내면서 이제 뭐 시청자들과의 대응하는 방법,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는 내일 모레 하게 될 테니까 그때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